세상을 바꾸는 협력. 미래를 밝히는 혁신.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산학협력 엑스포. 안녕하세요. 2021 산학협력 엑스포 인재양성관 콘텐츠를 맡은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토목환경공학과 남궁문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김선우 단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SIP의 심경식 대표입니다. 2021 산학협력 엑스포를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아주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링크 사업의 그 고도화 방향을 연구를 책임맡고 있고요. 그동안 링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설계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스타트업, 스케일업, 벤처, 이노비즈 이런 기업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잘 성장하기 위한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술사업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소가 보유 중인 공공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술 사업화를 컨설팅을 하고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엑셀레이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과 기업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특히 이제 기업에서도 썼고 또 연구소에도 썼고 해서 다양한 관점의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역이라든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원동력의 핵심은 바로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산학협력 활동이다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영국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 대학과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했고 또 아디다스와 독일 아이엔공대 같은 경우는 스피드 팩토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품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사례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 산학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는 기업을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의 혁신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예전까지는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중앙연구소 이런 것들을 두고 단독으로 혼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이 연구개발이었다면 이제는 속도, 이게 빨리빨리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서 이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협력, 또 누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능력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산학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이 기존에 있었던 하나의 기술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태동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에 가지고 있는 그 인적, 물적인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과 산업체가 함께 인재 양성도 하고 또 필요한 기술 개발도 하고 또 산업체 또 제공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에 많은 사례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우수 사례로 국민대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그 G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함께 그 공동 연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인재 양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도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전문대학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영진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목공 고급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이제 기업과 함께 해서 국부 디자이너들이 함께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역량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고 특히 이제 취업까지 연계하는 이런 많은 사례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기업에게 기술 이전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런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니즈들을 이런 공공기술들 그리고 최적의 대학의 매칭과 연구자 매칭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연ST라는 중견 기업을 이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고 파악을 해본 결과 이제 수소 누설을 좀 감지하는 기술이 좀 필요했어요. 적용하려는 분야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그 수소 충전소 이제 같은데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센싱을 하고자 하는 이제 수소를 센싱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을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수의 대학들을 저희가 컨택을 하고 어떤 기술이 가장 좋을지 연결을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주대 수소 센싱 기술을 저희가 발굴을 하게 됐고 이제 기업들이 또 R&D를 할 때 이제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R&D를 함께 공동 협력을 통해서 더 고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형 R&D 사업인 중대형 융합형 성과 확산 지원 사업을 저희가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사업의 선정을 함께 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25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현 ST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이제 본인의 기업의 그 애로사항을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기업으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수소전지, 수소 센싱 관련 기반 기술을 이제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을 알게 되고 그 대학과 산업협력을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하고 그렇게 이제 됐다는 그런 성공 사례네요. 예, 예. 네, 그 아마도 말씀이야말로 정말 4차 산업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아마도 링크 3.0에서는 아마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기업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기업들도 많이 창출되고 여러 가지 결과도 있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이제 링크가 시작된 지가 2012년입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링크 사업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초기 5년 동안은 그래도 산학협력이 자리 잡을 수 있게 제도 같은 것들을 바꾼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1단계, 링크 1단계에서 가장 초점을 뒀던 것이 대학의 친환경 대학, 산학협력 대학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를 위해서는 교원의 업적 평가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착시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교육 과정,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성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5년을 이제 링크라고 부르고 이제 또 그 다음 5년을 저희는 링크 플러스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링크 플러스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굉장히 대학의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기술 협력을 잘하는 대학들은 그 부분에 보다 더 집중을 하고 인재 양성을 잘하는 대학들은 그쪽에 조금 더 이제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도록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점이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산학협력이라고 해보면 대부분 다 이공계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생각하는데 링크 플러스에서 이제 인문사회 뭐 예체능, 서비스 이런 쪽으로 산학협력을 늘린 것이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링크와 링크 플러스 2단계의 큰 차이점은 이제 모든 전 학문 분야로 산학협력의 지평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의 성과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산학협력 교육과정 부분에서 획기적인 성과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2012년 기준으로 한 670개 정도의 그 교육과정이 이제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20년이 되면서 2,400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거의 한 250%가 증가가 됐고 또 학생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는 캡스톤 디자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이수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2만 명 정도가 1년에 이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사회 맞춤형 학과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한 학생 수도 한 12만 명, 또 협약 기업도 5천 개 이상의 이렇게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산과 학이 정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인력 양성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하는 그렇게 이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우리 김선우 박사님은 네,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뭐 질적인 성과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또 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부터 우선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들 또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적인 성장 이외에도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심 대표님은 아주대학교 가족회사로서 링크 플러스 참여하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링크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한번 지금 확인을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특히 아주대에서는 ICC와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대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4가지의 특화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ICC를 표로 그려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나 많은 ICC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주대는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신재생 에너지와 AI 빅데이터를 특화 분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특화 분야별로 1개 내지 2개의 ICC를 구축해서 총 6개의 IC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첨단 의료 바이오, 캠 바이오 메디신 ICC가 있고,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에이세스 모빌리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스마트 에너지와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ICC가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지능형 센서 및 의료기기 ICC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단장님께서 몇 가지만 콕 집어서 ICC 성과를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주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4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하게 된 우수 연구 그룹을 ICC와에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BK21 사업과 연계된 캠 바이오 메디신 ICC,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IC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캠 바이오 메디신 ICC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 기술 사업화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교수 중에 절반 이상이 기술 이전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SCI 논문이 96건, 기술 이전력 35억에 달하는 기술 이전 성과를 보였고, 치료제 개발이 연구자의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와, 논문, 기술 이전, 창업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거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ICC는 올해 개설된 ICC인데요. 대학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협력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고아림 아나운서님, 그 RE 100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ICC도 RE100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재 부품 업체에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중심의 많은 기업들이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제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ICC는 RE100 협의체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연구, 교육, 기업 지원 사업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시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 에너지 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2050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포럼, 용역 연구, 솔라맵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대표님. 링크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링크 TV 유튜브 채널인데요. 저처럼 이제 밖에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례나 현장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저도 그래서 앞으로 더 자주 찾아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공유 드린 건 아주대 성과를 아주 잘 소개한 영상이라서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요. 아주대는 2017년 링크 사업 선정 이후에 산학 협력, 혁신 생태계 아주밸리 조성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4대 특화 분야별로 6개 기업 협업센터인 ICC를 구축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학 연구자와 기업체, 연구소, 지자체 관계자가 특화 산업 분야별로 연계 협업해서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등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공동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 세미나 등의 기업 협업을 통해서 패키지형 산학 협력 체계를 이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링크 TV 위클리 링크 8화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데 이제 같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이잖아요. 그 현장 실습에 많은 학생들 받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기업에서 그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방학 동안에 이제 아주대, 중앙대 등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저희에게 현장 실습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학생들을 추천을 할 때 자기소개서에 희망 업무를 좀 적어주셔서 저희가 저희 배정되기 전에도 이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학생별로 저희도 이제 미리 판단을 해서 맞춤형 업무를 배정을 하니까 이게 어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실습을 받을 때는 뭐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하는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니드를 반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함께 또 협의해서 이런 그런 과정들이 아주 현장 실습이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마 링크 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이런 현장 실습이라고 해도 이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기업에 지원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아주대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씩을 매 학기 저희 쪽에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컨설팅 업무 분야별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매 학기별로 저희가 이 정도 인력이 오니까 미리 업무를 이제 이 정도를 배정해 놓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제 기업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학생들이 어떤 조직화는 회사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느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사실 요 기간이 더 짧았다면 사실 학생들도 만족도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방학 2개월 동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도 잘 어우러지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그 2달에 한 번 정도는 오전 근무를 하고 이제 함께 2명 이상이 여가 활동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희 직원이랑 함께 좀 어우러질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도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회사는 이렇게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는데 저희 정규 직원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예,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학생은 실무 능력도 개발하고 또 취업도 기업은 좋은 인재를 또 채용하고 이런 또 상호 후혜적인 이익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산학협력인데 학생도 좋아야 되고 기업도 좋아야 되고 대학도 좋아야 되는 그런 링크 사업단의 정말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링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매우 동의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링크 사업이 10년 동안 많은 성과가 거뒀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현장 실습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정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기간이 좀 짧은 면이 있거든요. 사실 2개월도 충분히 길다면 긴 기간이긴 하지만 사실 뭐 한 학기, 6개월 뭐 이렇게 좀 긴 기간 지원을 받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 2학기부터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를 이제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연구자 관점에서 링크 사업의 어떤 좀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많은 성과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현장 실습은 몇 건, 캡스톤 디자인은 몇 건. 근데 이러한 부분이 끝까지 이제 결과 중심의 성과로 이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까지 연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캡스톤 디자인도 진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공동기술 개발도 진짜 기업의 애로를 발굴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게 기업의 매출로 성과로 이어지는 것까지도 이제 담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러기엔 시간이 좀 짧았을까요? 예, 남궁문 교수님도 현직에 계시고 이제 오랫동안 링크 사업을 좀 연구를 하셨는데요. 좀 그동안 현장에서 느끼셨던 링크 사업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 사업이 이제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이제 3단계로 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이렇게 그 변경 혁신이 됐다. 이것은 뭐 누구나 이제 그 인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전임 교수님들이 보다 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산학이기 때문에 대학보다도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인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정부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도 지속 가능하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겸비하면서 보다 더 산학협력에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대학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하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산학협력이 우리나라의 그 링크 사업이 산학협력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될 수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공유한 이러한 한계점, 문제점들을 우리가 다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링크 3.0은 이제 그야말로 세 번째 링크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3단계를 시작하는 건데요. 링크 3.0에 대한 기대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선우 박사님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기대감이 크고 또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링크 3.0은 산학연의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인 트렌드를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만큼 저희 기업에게도 이제 잘 짜여진 링크 3.0 프로그램들이 온기로서 잘 전달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시작되는 링크 3.0은 제 입장에서는 링크 1단계부터 설계에 참여한 입장에서 자식으로 말하면 세 번째 자녀를 이렇게 갖는 그런 기분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요. 링크 3.0을 이제 두 단어로 정리하면 바로 공생과 산학연 협력, 이렇게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목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링크 3.0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에 우리가 링크를 1단계, 2단계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더욱더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진화가 생태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연구들이 서로 각자의 주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이제 궁극적으로 생태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이 이제 산학협력의 자체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그러한 특성화 분야를 가지고 정말 대학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학이 그 산학협력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고, 최종적으로는 산학협력 활동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국형 산학협력 선도 모델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개별적으로 어떤 대학이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해서 뭐 성공을 했다,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생태계가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각 주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각 주체들의 역할도 또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으로 다시 한번 기업의 어떤 성장이 다시 재투자되는 그러한 모델이 한국형 산학협력 선도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산학연 협력에서 산학연 공생으로라는 목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링크 3.0에서는. 근데 그 기존에는 이제 산학연 협력이 대학과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는 정도여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완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 뭐 대학들은 사실 기업에게 많은 지원을 하려고는 하는데 좀 일방적인 지원인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기업들은 참여율을 상당히 저조하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산학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쉬움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주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덜 담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를 해도 얻어가는 게 좀 많지 않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링크 3.0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산학연 공생이라는 이제 기치하에 이제 많은 제도들을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표준 현장 실습학기제 지원, 가족회사 등급제, 유료 회원제 같이 좀 의지를 가진 기업은 적극적으로 차등화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읽히고요. 또 가족기업 매출 증대 같은 부분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강된 것 같습니다. 아까 들으신 마일리지 제도, 산업체에 이제 많은 그 기여를 했을 때 그 이익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링크 3.0에서 그래서 기대하는 바들이 더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링크 3.0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 3.0은 1, 2단계를 지나서 이제 보다 고도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다른 부분이 유형이 이제 3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유형의 3개가 있는데 그런 사업 유형을 어떻게 이제 유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학이 자기의 이제 자체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 우리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해서 우리 학교에 맞는 산학협력 모형을 창출하고 그것을 유형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 사업 하면은 탑다운으로 그냥 위에서 그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또는 비전을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우리 학교의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명을 우리가 설계를 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하고 우리가 대학들이 그 준비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링크 3.0의 큰 특징은 이제 단순히 기업과의 협업만 강조하던 기존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 대학 자체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이제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해서 이제 실험실 창업, 그 기술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좀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대학 안에 있는 유망 기술들이 이제 창업으로 많이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예. 실제로도 제가 예전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저희가 고려대와 관련해서 이제 가상현실 3D 지도를 제작 기술을 가진 원천 기술을 가진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변리사다 보니까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사를 창업하신 후에도 이제 특허 출원 그리고 그 특허 침해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저희랑 가까운 VC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속 투자 유치까지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려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그 이후에도 계속 후속 투자가 지원이 되고 그 LG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기업과의 협업 관계를 기초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해서 최근에는 MBC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협업을 하고 저희 이제 3D 지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요새 그 가장 빅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잖아요. 사실 그쪽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어떤 리딩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기업과 함께 해준 정말 그 교수님, 열정을 다지는 교수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큰 틀에서 이렇게 해주신 그 고려대 그 지원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게 과거 이제 링크 1단계, 2단계에서의 아쉬웠던 점은 약간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요거 약간 체육계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사실 좀 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김연아 선수가 배출됐고 또 대한민국 축구계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나타나는 것 같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교수님이 스타 교수님이 나오면 이제 이런 이제 우수한 성과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단발성에 그쳤던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 링크 3.0에서는 이제 실험실 창업을 좀 활성화를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링크 3.0이 1, 2단계와 다르게 함께 성장하는, 함께 일어나가는 성장에도 이제 투자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요. 이미 링크 사업에서는 공유라든지 협업하는 문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전반에서
이 공유 협업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링크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중에 협력 기반 구축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원래 성과가 많이 나오는 대학들을 선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을 바꾸고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싶다. 그런 의지가 강한 대학들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포용 정책이 있어서 이제 링크가 그런 부분들을 담아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산학연이라는 것은 세 개의 주체가 각각이 아니라 함께 하는데 이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또 문화와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산과 학과 연이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것은 나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대학은 산업체와 연구소가, 산업체는 대학과 또 연구소가, 연구소는 또 대학과 산업체가 각각 어떻게 내가 그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좀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10년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체를 어떻게 유인하느냐 이건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을 생각하고 왜 산업체가 적극적이 아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 대학이 산업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해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존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링크 1단계, 2단계에서는 기업과 대학이 협업했다라는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링크 3.0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협업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진 기업들이 뭐 매출 증대 등을 통해서 그 대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기업과 대학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가가 진짜 링크 3.0 때문에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도 링크 3.0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제 체감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주시죠. 링크 3.0 때문에 대학이 시끌시끌하면 안 되는데 시끌시끌하다기보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뭔가 다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링크 3.0에 대해서 기존의 대학들의 우수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컨설팅도 받고 특히 이제 뭐 기술 지주회사라든가 이번에 특이하게 이제 좀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 회사로 있는 아주대 같은 경우도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규정이나 어떤 개정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이 어떤 국가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이제 대체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 같은 그 실질적인 어떤 체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회사를 위해서 사이버 연수원 AEIN이라는 걸 이제 오픈을 했는데 표준 현장 실습에 참여를 하면 해당 기업 재직자에게 온라인 교육을 좀 무료로 제공하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링크 3.0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작년의 기초연구에 이어서 지금도 이제 사업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준비하고 계신 사항들을 알려주시죠. 대학이 관심 있는지 우리 김선호 박사님 관심 제가 김선호 박사님 관심 있는 거죠? 네, 그 링크 3.0은 작년에 2020년에 이제 기초 연구를 했어요. 기초 연구를 해서 큰 이제 골격 설계도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올해 4월달에 교육부에서 정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게 기본 계획안을 4월달에 발표했고요.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심층 연구라고 해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그 요소 설계 그러니까 지표라든가 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제 현재는 대학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대학 입장이라면
4월 달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기본 설계도 거기에 바탕하면 거기에 다 이제 숨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공고히 하고 자체 진단도 해보고 또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준비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주체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노력들이 성과를 맺어서 성공적인 링크 3.0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김선호 의원님은 링크 3.0에서 산학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지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많은 공유를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산학연 생태계, 산학연 협력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생태계라 함은 각 주체들이 본인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선순환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각 주체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함은 이제 대학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적기에 보내고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업은 이제 대학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그게 성과로 이어졌다면 그게 다시 한번 대학의 학생들에게 재투자될 수 있도록 비용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앞으로의 협력은 진짜 찾아가고 만나고 어디에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통신들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링크 3.0에 대해서 우리 기업 입장 또 연구소 입장을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링크 3.0은 그 대학이라든가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또 현장의 목소리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현장에서 들은 질문들을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링크 3.0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기대되는 효과가 많지요. 네. 우선은 저희가 대학의 유형을 나누어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혁신 선도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산학협력의 선도대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년, 6년이 지났을 때는 링크 3.0으로 인해서 세계 랭킹 안에 드는 그런 대학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에 있어서 수요 맞춤 성장형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하는 그런 기업들을 꿈꾸고 있고 협력 기반 구축형을 통해서 지역의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는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링크 3.0이네요. 두 번째 질문은 링크 3.0 대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대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완벽하게 지금 발표가 되진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김선우 박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유형을 이제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대학들이 자체 산학협력 역량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진단을 해서 우리 대학은 어떠한 산학협력 모형을 가지고 간다. 이것은 바로 세계 유형 중에 하나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체 역량 진단을 이렇게 해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유형을 어떻게 잘 선정하느냐. 우리 대학에 맞게 이게 가장 나는 중요한 그 선정 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네요. 세 번째 질문 비링크 대학과의 교류가 확대될까요? 인데 링크 사업은 공유 협업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대학 간에도 그렇지만 비링크 대학 간에도 여러 가지 공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활짝 열려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링크 방송국은 계속 운영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1인 시청자로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은 저 때만 하더라도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제 뭐 해소를 했다면 요즘 친구들은 다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산학협력 TV가 저는
방송국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링크 3.0으로 인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현장 실습이라든가 캡스톤 디자인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 또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취업 또는 창업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뭐 취업이 잘 되고 좋은 학생들이 배양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특히 이제 기업 지원센터라는 그 ICC 같은 걸 통해서 그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브랜드화 시킴으로써 학교의 그 네임밸류가 더 올라가고 브랜드 가치가 창출되는 또 경쟁력이 증진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기업은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링크 3.0을 보면 그 전체 기조가 적어도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인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단순한 협업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지금 링크 3.0은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나요? 우리 김선우 박사님. 네, 이미 2019년, 20년을 거치면서 학교에 못 가는 초유의 사태, 또 학생들이 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링크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비대면 산학협력 라든지 대체 실습 교과목 개설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산학협력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니즈와 관련한 부분, 또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비,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만나지 못해서 혹은 알지 못해서 협력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대에 맞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오프라인 병행하고 정보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의견은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있으면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현장의 의견은 하고 더 이제 추가적인 것은 향후에 이제 또 따로 뭐 문자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따라서 산학협력 을 보면은 대개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미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재상을 확보하고 인재를 길러가느냐 이건데요. 우리 김선우 박사님은 링크 네. 3.0이 어떠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쪽을 미래 인재 쪽을 연구하시는 또 연구팀이 있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해봤을 때 역량 측면에서는 트랜스포러블 이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양성하려고 하는 인재의 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가 그 문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또한 가치를 더하는 인재, 가치 창출형 인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 기술을 갖고서 고객한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기업가적 인재, 창업하는 인재를 핵심 인재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근데 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4차 산업 혁신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4가지 C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중에 이제 그게 창의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또 비판적 사고, 또 공유 협업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정말 새로운 것을 창출해 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데 그와 더불어서 저는 우리가 이제 링크 3.0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그 가치 창출이잖아요. 고급화 가치 창출인데 결국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는 창의력 이런 것을 실제 가치화하고 창출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르는 것도 앞으로 4차 산업 혁신을 이끌어가고 또 미래 인재로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이런 인재상들을 이제 대표님 들으시면서 앞으로 마주할 인재, 여태까지도 함께 이제 같이 링크의 인재들과 같이 일을 하셨고 3.0에서 이제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으신가요? 예, 이제 링크 3.0을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이 이제 보다 이제 기업의 목소리를 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공만 보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공 분야 외에 인접 분야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융합형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게 학생들이 이제 실무 능력을 배워하는 거잖아요. 그 실무 능력 배워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게 현장 실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장 실습하면서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면은 무엇을 들 수가 있을까요? 그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인력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본인이 하는 업무가 그 단순 보조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능동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링크 1단계, 2단계를 거쳐가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사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이 되려면 사실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들의 의견들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기업들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게 학교에도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전달되면 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들이 잘 양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링크 3에서 링크 3.0에서 이제 지향하는 인재라고 지향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팁이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또 말씀 주시면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옛날 주입식 방식으로 학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기업, 그 제품, 서비스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서 이제 학제들이 많이 바뀌어서 선제적으로 융합형 학과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면이 있다 보니 이제 개인이 맞춤형으로 이제 스스로 스터디하는 만큼은 사실 따라가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뭐 자기가 이공계라고 하더라도 인문학이 필요하면 인문학을 배울 수도 있고요. 자기 전공 지식 외에도 예를 들어 전기 자동차가 예전에는 자동차가 기계적인 거였다면 이제 전기로 다 바뀌었잖아요. 전기전자 쪽으로. 그럼 그쪽에 대해서까지 확장해서 스터디하고 준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차별화된 인재로 나아가는 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 인재상의 부분은 밤을 새고 논의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링크 3.0, 저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대학들의 관심사인 링크 3.0의 핵심 정책 교수님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 3.0은 정말 그 대학의 자체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들이 단계적으로 성장 발전해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가장 그것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 연구진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네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정성이다. 진정성. 그것은 이제 첫 번째 S로 했습니다. 네 가지 S 중에서 sincerity, 그러니까 진정성이다. 이게 뭐냐면 대학들이 이제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이고 행사성의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전임 교원들이 학부라든가 학과, 전공 베이스로 특히 전공 교육과정 속에서 이것이 녹여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S고요. 두 번째 S는 공유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aring and cooperation에서 이제 공유 협업을 하는데 이제는 산학협력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인적 물적 자원들을 그 대학이라든가 또는 권역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특성화 속의 특성화라고 해가지고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화 부분을 더욱더 그 중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화시키는 ICC 센터를 더 경쟁력 있게 구축하는 것이 세 번째 S고요. 마지막 네 번째 S는 이런 진정성과 공유 협업과 그다음에 특성화를 바탕으로 이걸 지속 가능하게 산학 협력을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체제를 구축하자. 이것이 이제 네 가지 S가 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S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C인데 하나는 초연결, 커넥션을 잘하고 두 번째는 초협업, 코퍼레이션 잘하고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창조성을 함양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그 대학들이 대학에서 창출되는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사장하지 않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가치 창출해서 기업가형 대학으로 거듭나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산학협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 이번 링크 3.0의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렇게 키워드 그 앞자를 따서 4S하고 3C 이렇게 핵심 정책을 소개해 주셔서 내년도 2022년에 대학이 이런 역량 3C와 4S를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하게 될지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저 링크 3.0을 기획하면서 이제 가장 그 힘든 부분이면서 또 해결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아시다시피 산학협력이라는 사업이 본부처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어서 함께 하고 또 사업이 끝나도록 다음 사업으로 이어달리기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 김선우 박사님이 아주 전문가실 텐데. 아, 네. 제가 연구를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걸까요? 네, 본부처 이어달리기가 반드시 되어야 저희가 링크에서 비전으로 갖고 있는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부처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육부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업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산업부와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또 R&D를 주요하게 지원하고 있는 과기부, 또 각 산업별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같이 이어달리기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링크 사업이 균형 발전 회계이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단일한 이런 개별 과제로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문제,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 문제를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행안부에서 받아서 좀 더 확산하고 그 시와 군구를 넘어서 광역권까지 확대하려면 본부처 이어달리기로 꼭 이 사업이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링크 3.0 관련해서 기업 입장에서 좀 한마디를 좀 보태고 싶은데요. 링크 3.0에서는 기업과 대학 간의 관계를 그 산학연 협력에서 조금 더 발전시킨 그 산학연 공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대학 간의 공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많은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좀 만들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학연 협력하면은 특정한 대학 또는 특정한 산업체 또는 특정한 연구소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보면요, 산학협력을 통해서 발전하지 않은 대학이 없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발전하지 않은 지역이 없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발전하지 않은 국가가 없어요. 그 말은 모든 것에 지역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국가의 발전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산학연 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학협력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 혁신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링크 3.0이 잘 설계돼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학협력이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세계에 선도하는 그런 산학협력으로 되고, 또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사람들 또는 특정 대안만 하는 산학협력, 또 링크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사업으로 링크 3.0에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1년 산학협력 엑스포 인재양선 콘텐츠를 이렇게 심도 있게 또 기업과 또 연구소 이렇게 또 대학과 산학연이 이렇게 함께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하고 느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두 분의 전문가분들의 내공 있는 좀 답변을 통해서 좀 더 링크 3.0에 대한 기대감과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서 앞으로 이 링크 3.0이 이제 더 많이 성장하는데 저도 기여하고 산학연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링크 3.0을 더 잘 만들어가는 토대가 오늘 이후에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김선우 박사님 연구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2022년에 이제 3+3년으로 해서 이제 6년 정도가 이제 링크 3단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링크 대학이면 이제 그 안에서 충분히 현장 실습을 하고 캡스톤 디자인을 하고 기업과 같이 연구개발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 친구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그때도 링크 사업은 계속되고 있을 텐데요. 정말 세계적인 인재가 링크 사업을 통해서 나왔다. 세계적인 기업이 링크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었다라고 하는 성과를 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링크 3.0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세계적인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죠. 4차 산업 혁명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있고 또 이제 그 포노사피언스라는 그런 그 인재상의 변화 또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담아내는 링크 3.0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크 3.0을 딱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당황도스럽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가 링크 1, 2단계를 정말 디딤돌로 해서 링크 3.0이 정말 실질적으로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지역과 대학과 지역과 또 산업체를 발전시키고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거 다 믿고 계시죠? 예, 다 같이 기대하면서 링크 3.0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